가타야마 신조 감독님의 신작 실종이 도착했습니다. 이 영화는 이번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전석 매진된 기염을 토한 작품인데요. 영화제에서 제2스페셜 올해의 프로그래머라는 코너에서 소개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부산행,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 등으로 잘 알려진 연상호 감독님께서 올해의 프로그래머로서 장르 영화에 영향을 준 작품들이라는 주제로 세 작품을 꼽으셨는데요. 실종이 그중 한 편입니다. 참고로 나머지 두 편은 데이빗 린치의 블루벨벳, 구로사와 기요시의 큐어 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세 편은 뭔가 결이 같아 보이기도 하면서 참 연상호 감독님스러운 선택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영화들이었는데요. 아무튼 이 중 실종이 가장 훌륭한 영화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가장 젊은 영화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고백을 먼저 드리자면 저는 지금까지 가타야마 신조 감독님의 작품을 단 한 편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만 신조 감독님이 봉준호 감독님 영화에 조감독을 했다는 이력을 알게 되었는데요. 옴니버스 영화인 도쿄와 네 번째 장편 마더의 조감독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도쿄는 보지 못했지만 마더는 봤습니다. 봉준호 감독님과 연결고리를 지어서 생각을 해보니 실종은 마더와 짝을 이루는 영화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헐겁게 말해 마더가 비틀린 모성애에 대한 이야기라면 실종은 비틀린 부성애에 대한 영화로 보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실종은 마더의 조감독이 만든 파더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실종 좋았습니다. 촘촘한 각본과 기이한 유머 그리고 묘한 변태성 등이 어려있는 웰메이드 스릴러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영화에서 이 변태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서 이 변태성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는지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변태적 살인 대 숭고한 살인, 원의 궤적, 아이스크림 막대기 상징, 아빠 사토시가 새끼손가락을 깨무는 이유, 탁구의 의미, 마지막으로 영화가 남녀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까지 실종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昨夜東京都多摩市にあるハイアパートでクーラーボックスに入った8人の遺体が発見されました。部長な、今日あいつ見た。 실종에는 두 갈래의 살인이 있습니다. 먼저 연쇄살인마 야마우치 테루미의 변태적 살인. 테루미는 흰색 양말과 피가 결합된 이미지의 도착 증세를 보이는 인물입니다. 그러한 패티쉬가 살인을 저지르는 거대한 동력으로 작동하죠. 다음은 사토시의 살인. 사토시는 테루미의 살인 사업에 동조를 하게 되는데요. 얼핏 보면 그를 추동케 하는 엔진은 아내와 딸에 대한 사랑인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그의 행동 중 일정 부분들은 숭고하게까지 묘사되고 있죠. 그러니까 실종은 변태적 살인과 숭고한 살인의 대결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사토시의 살인 이면에는 숭고함만이 존재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의 숭고함의 절반 정도만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먼저 영화에서 묘사되는 원의 이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루미는 사토시에게 살인의 수고료를 보내죠. 마카롱이 들어있는 박스의 바닥을 뜯어내자 돈이 들어있습니다. 사토시는 왜 돈이 이거밖에 되지 않느냐고 전화를 건 뒤에 물끄러미 그 지폐를 들여다보는데요. 10,000엔짜리 지폐의 가운데 원형의 빈 공간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바로 다음 장면에서 카에데는 돈이 들어있던 상자 속에 있는 마카롱을 꺼내 먹죠. 이때 마카롱 역시 원형임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종에서 나타나는 원의 궤적을 따라간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빠가 원형의 이미지가 그려진 돈을 벌어 딸에게 원형의 음식을 섭취하게 한다. 그런데 이 원의 본류를 따라가 보면요. 카페에서 사토시가 테루미의 지시를 받으며 SNS 아이디를 받아 적던 컵 받침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받침대 역시 원형이죠. 영화의 끝자락에 다시 등장하는 이 물건은 작업할 대상을 사토시가 원의 형태를 따라 적어놓았던 일종의 데스노트입니다. 이 지점에서 원의 궤적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살인, 돈, 딸을 먹여 살림. 저는 돈이라는 것이 원의 궤적의 중간에 끼어있는 것에 대해 묘한 이물감이 드는 거예요. 사토시는 모든 사건이 자신의 뜻대로 일단락이 되고 심지어 포상금 300만엔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인을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답이 선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는 돈의 도착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실종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토시는 저렇게까지 일을 크게 벌여서 테루미를 죽여야 했을까? 테루미만 처리하려고 했다면 조금 더 손쉬운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 사토시는 찌르레기의 살해 비용 300만엔까지도 획득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말하자면 테루미의 흰 양말은 사토시에게는 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토시는 돈의 도착증이 있는 변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둘의 살인은 대척점에 있다기보다는 결이 유사해 보이는 것이죠. 사토시는 테루미가 먹던 아이스크림 막대기에 쓰여있는 홈런 하나 더 당첨권으로 아이스크림을 받아서 딸에게 주는데요.
이것은 결국 테루미와 사토시의 본질은 동일하다는 영화의 표현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우리의 입장에서 패티시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는 연쇄 살인범은 완벽한 타인일 것입니다. 나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이야기일 테니 저 XX 변태 아니야? 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돈을 욕망하는 살인자라면 느낌이 조금 달라집니다. 테루미만큼 사토시를 비난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 모두는 돈에 대한 욕망을 품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실종은 흰 양말 도착증이나 돈에 대한 도착증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 영화인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돈을 애정하는 우리 모두는 다소 극단적으로 말해서 사토시처럼 잠재적으로 살인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고 말하는 영화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가타야마 신지 감독은 그 영린을 건드리고 있는 것이죠. 인자해 보이는 할아버지의 은밀한 AV 왕국처럼 너희의 내면에는 돈에 대한 변태적 열망이 있잖아. 너희가 그들을 진짜 손가락질할 수 있어? 라는 듯이 말이죠. 심지어 어떤 면에서 실종은 양말 도착증보다 돈에 대한 패티시를 더욱 지독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기도 한데요. 사토시는 자신을 의심하는 테루미에게 믿어달라며 새끼손가락을 피가 날 정도로 깨뭅니다. 이것은 명징하게 새끼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있는 테루미의 행동과 등치를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테루미의 살인이 비유적 의미에서 새끼 손톱을 물어뜯는 수준의 살인이라면 사토시의 그것은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베어물 수 있을 정도의 독한 살인인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배에 칼을 2번이나 우겨 넣을 정도로 돈을 사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언급드렸듯 저에게 실종은 외연에서 보면 마치 변태살인범의 연쇄살인에 대한 영화인 것 같지만 사실은 어쩌면 평범한 척하고 사는 우리 모두의 내면을 발가 벗기려는 영화로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父ちゃんえ携帯出てきてんのやめようや殺されてまうで 어떤 영화에 대해 성별로 구분짓는 해석을 하는 것은 그 영화를 다소 도식화시키고 제한적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종에서는 그러한 성별로 구분지어 접근하는 작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왜냐하면 영화에서 테루미에게 살해당하는 인물들이 가진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종에서는 총 3명이 살해당하는 것으로 표현되죠. AV를 보여주는 할아버지, 사토시의 아내, 그리고 찌르렉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여성. 사토시의 아내와 찌르렉의 면면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아내는 루게릭병 환자이고 찌르렉이는 자살에 실패해 휠체어를 타고 다니니까요. 둘 모두 사지를 가누지 못하죠. 그러니까 테루미는 반격을 할 수 없는 여성들만 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살해한 사람 중에서 남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영화가 보여주는 대상이 누구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테루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찌질한 살인마인 것이죠. 이 지점에서 할아버지는 여기 속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테루미가 할아버지를 죽인 시점을 보면요. 사지를 결박당한 여성이 등장하는 상당히 과격한 AV 영상을 보고 난 직후였습니다. 이 순간 천장에서 물이 새면서 테루미의 얼굴로 떨어지는데요. 이것은 명징하게 성적인 맥락의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살해의 본질 역시 두 여성의 그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테루미 본인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신은 움직이지 않은 여성이 좋다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테루미와 카에데의 추격전도 인상 깊은데요. 물론 카에데가 동업자의 딸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한 것이겠지만 전반적으로 두 인물이 대면한 뒤에 테루미가 달아나는 시퀀스는 뭔가 테루미가 카에데에게 밀리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는 결국 바지가 벗겨지면서 줄무늬 팬티를 보여주는 굉장히 굴욕적인 방식으로 탈출을 하죠. 자신이 살해한 여성들과 다르게 역동성을 보이는 여성에게는 연약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영화가 다루는 남성은 연쇄 살인마라고 해도 움직이지 못하는 여성만 살해하는 지질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늘은 사토시도 피해가지 못하는데요. 사실 영화의 시작부터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죠. 숨이 턱에 찰 정도로 어딘가로 달려가는 카에데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에는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적발된 아버지가 있습니다. 소녀는 경찰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가 좀 모자라요. 그러니까 실종은 똘똘하고 역동적인 딸이 모자란 아버지를 찾아다니는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아버지는 물건을 훔치고 있었으니 돈에 대한 욕망이 어려있는 인물인 것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 사토시와 카에데 사이에는 부녀 관계라는 수직적 관계만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토시가 루게릭병에 걸린 아내를 케어하고 결국 살인 의뢰까지 하게 되는 13개월 전의 에피소드에서 딸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죠. 사토시와 아내 그리고 카에데 세 사람을 한 쇼트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영화가 일부러 이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딸과 아내 사이에 등호를 넣으려는 것이죠. 말인즉슨 사토시에게 카에데는 단순히 자신이 보호해야 할 자녀일 뿐만이 아니라 역으로 아내의 빈자리를 채우는 자신의 보호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후에 묘사되는데요. 사토시는 장애인 화장실에서 찌르레기의 옷을 입혀줍니다. 이때 그는 불현듯 눈물을 보이죠. 아마도 아내를 병간호했던 과거가 떠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순간 찌르레기는 사토시의 머리 냄새를 맡으며 아빠 냄새가 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아내를 떠올리게 한 여성이 자신을 아빠라고 말하는 묘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역시 딸 이꼬르 아내라는 공식이 성립되죠.
말하자면 제가 보기에 실종이 다루는 아버지는 때때로 딸과 같은 미성년 수준의 남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성인 남성을 미성숙한 남성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즉 정리를 해보면 테루미는 찌질한 살인마이고 사토시는 덜 성장한 살인마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저에게는 영화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타쿠가 중요한 소재로 보였는데요. 타쿠의 궤적을 따라가 본다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타쿠대에 목을 메고 사망한 아내를 통해 테루미와 연이다 돈을 벌기 시작한 사토시가 결국 다시 탁구장을 운영하게 되고 딸과 탁구를 치는 상황에 도착한다. 영화의 마지막 부녀가 탁구 랠리를 하는 장면은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일 텐데요. 공을 주고 받으며 한마디씩 나누던 중 딸은 아버지의 정체를 알고 있다고 고백하죠. 마치 무림의 고수들이 합을 주고받는 것과 같은 장면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실종은 엄마의 죽음 위에 세운 탁구라는 세계를 통해 딸과 아버지가 대결을 펼치는 영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승자는 딸이겠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정체를 밝혀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고요. 영화 초반 아버지가 했던 장난을 따라하며 내가 이겼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니까요. 탁구 대결은 어떻게 말하면 이 집안의 주도권을 잡는 이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실종은 남성 위에 여성을 세우는 영화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이 영화에 대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가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문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정말로 실종은 남성을 여성 아래에 세운 영화가 맞는가? 이 영화에서 여성의 육체는 과격한 AV를 통해 상영되거나 혹은 테루미와 사토시의 전화통화 장면에서 하의만 입은 채 전시되기도 합니다. 창작자가 영화의 맥락에 상관없이 일부러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사토시가 자신의 배에 칼을 2번째 질러 넣을 때 그는 카메라 앞까지 걸어와서 그 행위를 합니다. 관객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이겠죠. 저는 여성들의 육체를 보여주는 장면들도 이와 유사한 맥락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러한 묘사들에서 창작자의 변태성이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여성을 남성 위에 놓는 세계를 축조해내고 있지만 사실 본심은 비틀린 욕망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은 것이죠. 아무튼 실종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가운 영화였습니다. 근래 들어서 분열의 시대에 대한 코멘트를 하는 영화들이 많았었는데요. 예를 들면 애프터 양이 그랬죠. 물론 그런 영화들이 훌륭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동일한 얘기를 장르만 바꿔서 반복적으로 듣고 있다는 권태감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실종은 저에게 가툭튀한 느낌이 있는 영화였습니다. 과거 이마무라 쇼헤이 등등의 일본 거장들의 영화를 볼 때 느꼈던 변태적인 웰메이드 스릴러를 보는 즐거움이 드는 영화이기도 했고요. 실종에 대한 제 별점은 별 4개고요. 한 주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봉준호 마더의 조감독이 만들어낸 일명 파더. 지금까지 실종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ady, Captain Lightyear? Ready as I'll ever be, Commander Hawthorne. This is exciting. A new adventure. I'm gonna grant you 4 minutes to be off planet, but then you come right back to us. To infinity